안녕하세요. 윤하을이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의대생, 젊은 의사들이 겪게 될 사춘기, 방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의대생 때 정신과 수업 들을 때 그때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여기 앉아있는 한 120명 정도 되는 의대생들 중에 학창시절에 사춘기를 겪은 사람이 있냐고 손들어 보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아무도 안 들었죠. 원래 질문하라 그러면 안 드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분위기가 원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진짜로 아무도 사춘기를 안 겪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수님이 예상을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춘기를 학창 시절에 겪은 친구들은 이 수업 못 듣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사람은 한 번은 무조건 사춘기가 찾아온다. 너희들도 찾아올 거라고. 언제 찾아오냐? 그때 그 교수님 말로는 너네들이 인턴이나 전공의가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찾아올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자립을 했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면서 부모님들과의 트러블이 시작이 될 거고 그게 사춘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나고 나니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부모님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어쨌든 부모님과의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의대생 젊은 의사 시절을 겪으면서 어, 겪을 수 있는 진짜 뭐 사춘기다 방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제가 겪어왔던 거나 아니면 제 바로 친구들, 동료들이 겪었던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미리 알고 이런 것들을 좀 트러블을 있을 수 있겠구나, 트러블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미리 알고 핸들링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과의 의사가 되고 자리를 잡기 위한 마라톤이기 때문에 잠깐 뭐 방황은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뭐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대생부터 일단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릴게요. 기네요.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 게 지금 의사의 길어요. 예, 그래서 빨리빨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의대생, 예과. 사실 뭐 예과 뭐 고민할 거 뭐 있겠어 합니다. 예과는 방황이라기보다는 이제 방탕한 생활인 거죠,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와중에 또 방황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입시 때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해요, 보통. 가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올림피아드를 거친 친구들이나 뭐 정말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친구들, 뭐 장수를 했다던가 장수생을 했다던가. 그러면 사실 이제 막상 목표를 의대에 들어옴으로써 목표를 이루면서 단기적인 목표를 바로 상실합니다. 의대 뭐 예과 뭐 하는 거 하나도 없고 맨날 술 처먹고 술 퍼먹는 걸 하죠. 술 퍼먹고 뭐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정말 방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방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고 바로 이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는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아예 휴학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내려놓는다던가. 그래서 의대가 적성이 나랑 안 맞나 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건 난센스라고 생각해요. 의사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의대 생활만으로 적성이 안 맞는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무작정 암기를 한다? 의사 되면 암기 안 해요. 예, 암기 이미 많이 했고 의사 되면 진짜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게 의사의 역할입니다. 어쨌든 뭐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낭서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너무 진을 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마라톤은 이제 시작인데. 그런데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게 의외로 학교생활 재미없을 거예요. 예, 완전 고등학교 판박이고 단기 목표 당연히 없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과외를 열심히 한다던가 돈을 번다, 뭐 유튜브나 이런 부업을 한다던가 뭐 술을 많이 마신다던가 뭐 데이트를 많이 한다던가 취미를 갖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근데 뭐 상관없어요. 뭘 하던 한 곳에서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냐? 본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다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적성이 안 맞는 친구들 있어요. 뭐 창의력을 정말 발휘를 해서 뭐
고등학교 때 날고 긴다는 뭐 올림피아드 나갔다가 뭐 다 하는데 단순 암기로 막 때려 부으니까 당연히 적성이 안 맞는 친구 속출을 할 수도 있죠. 거기서 또 방황을 시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성적이 내 마음 같지 안 나와서 역시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의외로 엄청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좀 진짜 디프레션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적이 진짜 다가 아니다. 막상 졸업하고 각자 맡은 과를 가게 되면 절대 그 성적이 여러분의 그 사회적인 지위나 대우랑 그렇게 막 딱 비례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는 비례할 수도 있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다. 뭐 성적 나쁘다고 못 사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성적 좋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또 방황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포인트 꼭 잡고 가시고, 오늘은 해결책보다는 이제 포인트만 잡을게요. 이게 뭐 한없이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본과 때, 나 의사, 내가 적성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의대생 입장에서, 의대생을 지망하는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에게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의사가 적성에 맞지 않은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대답은 한 가지일 겁니다. 그냥 닥치고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얘기예요. 일단 붙고 생각을 해봐라. 의대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과 레지던트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뭘 내가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이런 걸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아까 지금 성적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어느 과를 했을 때 약간 아이러니한데, 중요해요. 중요한데,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랑 좀 괴리가 있다는 얘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든. 어쨌든 무슨 과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부를 하는 거지. 그거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란 얘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꿈을 크게 가져라. 아예 시작부터 비인기과를 나는 할 거니까,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럼 그럴 거면 처음부터 대학도 그냥 뭐 서울대가 아니라, 뭐 의대가 아니라, 그냥 뭐 이상한, 인기 없는 대학이나 인기 없는 과를 가서 해야지. 그럼 당연히 수능 공부를 안 하겠죠. 거기에 낮은 꿈에 맞춰서.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갑자기 고3 때, 고3 뭐 수능 앞두고 나 갑자기 의대 가고 싶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꿈을 높게 잡으세요. 뭐 인기과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인기과를 목표로 해서 그러면 대충 요 라인까지 이제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요 라인만 가도 선택권이 그 밑으로는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나는 적성이 이거 같으니까 여기에 맞출게. 그러면 어느 순간 취향은 변하고 선호도도 변해요. 이거 못 가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꿈을 높게 잡고 선택권을 준다. 무슨 과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무슨 과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선택을 준다에 집중을 하시고, 무슨 과 의사를 할지 고민하는 데는 시간 너무 있으면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거는 의대 생활 자체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야마를 이건 다른 집중인데, 야마를 집중력을 보면서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경쟁자들은 자연스럽게 말리거나 방황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뒤로 빠지게 되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치고 나가는, 어쨌든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이제 의대 생활인데 어쨌든 인턴 뭐 전공이 하죠. 역시 무슨 과를 할지 이거는 계속 진행형일 겁니다. 인턴 때도. 근데 역시 뭐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일단 성적을 잘 받고 시험을 잘 보고 전공의 시험 잘 봐야 되고. 근데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는 게 병원 생활, 사회생활, 가스라이팅 이런 거 이제 슬슬 들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방황을 할 수 있어요. 뭐 사춘기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 못 해주나? 나를 왜 무시하는 것 같지? 따돌리는 것 같지? 이런 거 가끔 있어요. 가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가스라이팅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다. 절대 뭐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중간 사직을 하거나 그러면 본인만 손해다. 죽을 때 죽더라도 같이 죽어야지 혼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아주 잘 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해왔고 철수 형이 뭐 개나 소나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다 지나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전공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적성,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그리고 인간관계, 전공의들, 뭐 교수님들, 뭐 하여튼 뭐 가스라이팅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 과가 정해졌고, 이게 진짜 맞는지 적성이 맞는지 이런 고민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퇴사하는 거는 좀 진짜 인생이 불확실성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경제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면서, 내가 이제 사회적인 펑션을 가동을 하면서 부모님들과의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트러블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제가 학생 때 정신과 교수님이 얘기했던 사춘기죠. 진짜 사춘기. 진짜 사춘기. 어쨌든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인간이 되는 과정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인간이 되는 과정.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극복을 하는 수도 있고, 극복을 못해서 사이가 좀 나빠지고 는 수도 있어요. 가끔 이제 외래 보다 보면 그런 어머님 할머니들 꽤 와요. 아들이 무슨 과 의사인데 아들이랑 의절했다. 의절이 맞나요? 절교라고 해야 되나? 연락 두절이 됐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연락 두절이 된다던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연락 두절이 됐다던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공보인은 다를 것도 없어요. 공보인 방황이 아니에요. 그냥 노는 겁니다. 예. 펠로우. 자, 여기서부터도 중요해요. 펠로우를 하게 되면 이제 할지 말지. 어쨌든 전문을 따고 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거기서부터는, 그 전까지는 시키는 일만 잘하면 돼요. 고민 아예 할 필요 없어. 그냥 시키는 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까, 얘만 집중하면 되는데, 펠로우 전문이 따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선택이란 걸 해야 돼요. 다른 과 친구들은 대학생 때부터 그런 선택이나 적성,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 의사들은 그런 생각을 아예 1도 안 하다가 전문의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내가 학교에 남을지, 돈을 벌지, 아니면 다른 제3의 길로 빠질지, 이런 거를 그때 좀 진지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황도 할 수 있는 거고, 방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때는 고민이죠, 고민. 사실 요새 친구들은 그런 고민을 좀 빨리 할 것 같아요. 학교만 졸업만 하고, 의대 졸업만 하고 의사 면허만 떼고 GP로 나갈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할지.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도 추후에 고민을 좀 해보죠. 어쨌든 불확실성이 뒤로 가면서 사실은 불확실성이 없어져야 되는데, 의사는 전문의 따면서 불확실성이 좀 심해질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의대생, 의사로서 사춘기나 방황을 언제 극복을 하냐? 제가 극복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새 드는 생각은, 사춘기나 방황을 이제 극복하는 시기는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극복이 되는 거. 왜냐하면 극복을 할 수밖에 없어. 다른 고민들이 너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배부른 고민을 할 여유가 없는 거죠. 가끔 사람이 힘들어서 더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수도 있죠. 부부 관계나 육아나 경제적인 문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경제적인 자립을 이제 의사로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은 그런 방황이라기보다는 사춘기나 방황이 아니라, 이 노동 집약적인 의사라는 직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너무 늦게 이제 경제적인 자립을 하게 되는 거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와, 이제 본인의 자녀들, 내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내가 만약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한들 세금이 딱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자녀의 n분의 1로 쪼갰을 때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이런 고민들, 이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설사 내 부모님이 잘 산다고 하더라도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 띄고 나한테 왔을 때, 형제 n분의 1 하고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그냥 텍사스텐에 논다고 했을 때, 그 절반 띄고 n분의 1로 받은 거를 내가 다시 또 절반 띄고 n분의 1로 밑으로 내려줬을 때, 이 상황들,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하면서 사춘기나 방황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해결책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해결책 알았으면 내가 알았지. 근데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의대생, 젊은 의사를 거치면서 거의 겪게 될 거다. 제가 봤을 때는 막담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겪어왔고, 저도 겪었고, 그렇게 될 거다 라는 점을 한 번씩 포인트를 잡고,
뭐 해결 방법이나 이런 거는 이게 뭐 자연스럽게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지는 개인적인 상황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뭐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게요. 저는 사실 그냥 어떻게 했을까? 저는 별 고민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고민이 없었다기보다는 성적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근데 그거 전공이 1년차 때 엄청난 스트레스? 맞죠. 이게 왜 이렇게 나는 뭔가 성과가 안 나지? 약간 이런 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래서 동영상에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야마,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이거 많이 고민해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건 바보고 남들이랑 똑같이 하는 거 바보다. 성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때 그걸 조금 더 빨리 고민을 했었고 알았었으면 훨씬 삶이 조금 여유로워지지 않았을까. 뭐 경제적인 게 아니라 내 스트레스 뭐 그런 거 좀 그러지 않았을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더 쉽게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환자를 볼지 수술을 할지 뭐 예를 들면 뭐 자산을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어쨌든 제 고민도 점점 사실은 제가 요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 관심사도 점점 변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요새 들어서 계속 의대생, 젊은 의사들 위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너무 이쪽으로 이제 고민들이 제 가치관이나 관심사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되도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관심사들은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가 좀 극복을 하고 해결책을 찾게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조금 초심을 잡아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뵙죠.